누구누구의 강아지가 마취를 하다가 죽었다더라. 또 누구누구의 강아지가 결국은 깨어나지 못했다더라. 아는 사람의 강아지가 마취 후유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더라 등등 많은 분들이 마취를 걱정하십니다. 마취는 정말 위험한 걸까요? 그렇다면 왜 위험한 걸까요? 주사 마취와 호흡 마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말 호흡 마취가 주사 마취보다 안전한 걸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위험한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주요 시술 중 하나인 마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취는 분명 위험합니다. 하지만은요, 매일같이 동물병원에서는요, 마취 시술이 일어나고 있고 간단한 치과의 처치부터 큰 수술까지 마취는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마취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취의 정의는요, 약물에 의해서 임의로 유발시키는 혼수 상태를 말합니다. 마취 약물을 사용하여 모든 움직임이나 통각을 포함한 감각 그리고 의식을 소실시킨 뒤에 그 상태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유지를 시키다가 수술이나 검사 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의식과 감각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마취라고 합니다. 잠수함이 가라앉았다가 목적된 임무를 마치고 떠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마취에는요, 사실은 마취의 단계란 것이 있습니다. 1단계는 마취 유도기, 천천히 어지러우며 마취되기 직전까지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전마취대 투여로부터 본 마취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흥분기입니다. 본 마취약의 투여 직후에 의식이 소실되며 정신과 몸의 감각 그리고 운동신경 등이 마취에 저항하여 잠시 몸 안에서 싸우는 시기입니다. 이때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요. 근육이 불수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위장의 근육이 움직여서 구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후두부의 경련이나 무호흡 등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행기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이륙과 착륙이라면요, 마취에서 이 시기가 비행기 이륙에 해당하는 마취 전 과정 중에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마취 약물에 대한 쇼크가 가장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마취 약물을 주사하자마자 바로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요, 외과적 마취기로 마취가 안정화되며 규칙적인 호흡을 하고 대부분의 감각이 소실되며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반사신경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반사신경은 멎게 됩니다. 이 시기에 수술이나 검사 등이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3단계에서요 조금 더 깊게 마취하게 되면요, 호흡근까지 완전히 소실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마취에서요, 수면 마취라고 부르는 영역은 3단계에서 스스로 호흡을 하는 경우이고요. 이 3단계에서 스스로 호흡을 못할 정도로 깊게 마취를 하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전신 마취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요, 벤틸레이터라고 부르는 외부 인공호흡 장치에 연결하여서요, 마취과 전문의가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며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보통의 동물병원에서는요, 정말 깊게 마취하여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요,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심도의 마취 깊이에 해당합니다. 동물에서는요, 대부분 스스로 호흡하는 기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수술이나 처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마취에 빗대어 표현하자면은요, 대부분 수면 마취 정도의 깊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취의 4단계는요, 모든 감각 기능이 완전한 소실과 호흡 부전 그리고 심정지가 오는 사실상 죽음의 단계에 진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취는 왜 위험한 걸까요? 마취란 것은요, 인위적으로 동물을 혼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으로 사실 죽음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요, 죽어버리고요. 그렇다고 너무 얕게 들어가면은요, 마취가 되지 않아 의식과 감각이 중간에 살아나 버립니다. 마취 중에요, 강아지의 상태는 계속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또 개개의 강아지마다 마취 약물에 대한 반응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적당한 마취의 깊이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개발된 여러 마취 약물들은요,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크나 심정지나 무호흡이나 저혈압이나 부정맥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마취의 위험성을 미리 평가하고 마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취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은요, 마취가 필요한 강아지의 상태를 클래스 1, 2, 3, 4, 5로 5단계로 나누어서 각각 상태별 마취의 사망률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마취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요, 강아지의 상태입니다. 사망률의 추정치는요, 미국 마취학회 마취 사유와 나이에 따른 사망률 추정치를 근거로 말씀드리면요, 클래스 1은요, 건강한 일반 강아지들입니다. 건강한 어린 강아지를 중성화술이나 스케일링하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이 경우 마취 사망률 추정치는 0.05% 정도라고 합니다. 클래스 2는요, 경증의 질병을 가진 강아지 혹은 10살 이상의 강아지를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슬개골 탈구 수술이나 방광결석 수술 등이 이에 해당하고요. 이 경우 사망률 추정치는 약 0.1%라고 합니다. 클래스 3는요, 중증의 전신 질병을 가진 강아지 혹은 12살 이상의 강아지를 마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심장병이나 폐렴, 탈수, 빈혈, 당뇨를 앓고 있는 강아지를 수술해야 하는 경우로요, 예상되는 사망률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0.5%나 해당됩니다.
클래스4는요 현재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강아지나 15살 이상의 나이를 가진 강아지를 마취하는 경우로요, 이 경우에 예상되는 사망률은 무려 1% 정도라고 합니다. 클래스5는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태의 강아지로요, 폐혈증, 쇼크, 창상, 교통사고, 총상 등을 입은 강아지를 수술하는 경우로요, 이 경우 사망률의 추정치는 약 5%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주사 마취와 호흡 마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요 사람의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를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경우는요 1시간 이내 가벼운 시술을 예를 들면은요 내시경이나 가벼운 성형수술이나 치과질환 같은 것을 수술해야 될 때 주사 약물을 사용한 수면 마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요 심각한 수술을 해야 하거나 1시간이 넘게 마취를 유지를 시켜야 한다면은요 주사로 마취를 유도한 뒤에 기관지에 관을 삽관을 하게 되고요, 인공호흡 기계를 걸고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 과정에 동참하여 마취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담당하게 됩니다. 아주 깊게 마취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의 주사 마취는요 보통 40분 이내 비교적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양호하고 건강한 강아지의 수술에 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환자의 단계로 굳이 나누면은요 클래스 1이나 2 정도의 환자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보통 1시간이 넘어가는 수술이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강아지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은요 호흡 마취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호흡 마취 역시요 주사로 마취를 한 다음 삽관을 하고 마취 가스를 이용해 마취를 유지시키는 방식으로요, 주사 마취 후에 그냥 수술을 진행할 것인지 주사 마취 후에 삽관을 하고 호흡 가스로 마취를 진행할 것인지는요 수술의 종류 또 예상되는 수술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의사가 마취 계획을 미리 세우고요 안전한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마취는 그렇게 위험하지도 또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마취의 위험성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취를 하느냐랑 상관은 별로 없고요, 마취의 방법이나 마취 약물의 종류가 아닌 어떤 상태의 강아지를 마취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수술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 정도 상태의 건강한 환자 정도만 수술하는 겁쟁이 선생님은요 확률적으로 마취 사고를 겪을 일이 거의 없게 되는 거고요, 많은 수술이 클래스 3 이상의 중증 환자를 수술하게 되는 대학병원이나 커다란 메디컬 센터의 선생님들은요 생각보다 빈번하게 마취 사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마취 사고는요 선생님의 실수라기보다는요 확률적인 사고에 해당합니다. 아직 마취라는 학문 자체가요 완전히 정립되지도 못했고요, 또 마취 약물 역시 아직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안전한 마취 약물과 또 그것을 사용한 안전한 프로토콜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마취 사고란 것은 확률적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모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수의사인 저조차도 꺼리게 되는 마취,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해야만 하는 마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